안녕하십니까. 이그라일 랩의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이그라일 랩 랩장 박정원입니다. 이그라일 랩의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최종 발표는 총 3가지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요를 시작으로 성빈님께서 리드해주신 메디컬 세션, 그리고 세연님께서 리드해주신 개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그라일 랩은 초기 7명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소은님, 성빈님, 두영님, 혁준님, 세연님, 그리고 저까지 총 6명의 연구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의학의 협업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원격 진료부터 세세한 질병 분석까지 많은 부분에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학 분야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여 메디컬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코로나가 발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는 마스크와 소독약,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가 병역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진단 방법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그라일 랩은 최종적으로 폐렴과 코로나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우리의 실질적인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바라며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의료 관련하여 발표를 맡은 이성빈입니다. 저희는 일단 코로나19로 초점으로 해서 폐렴 사진을 분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폐렴에 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폐렴이라는 게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먼저 선별검사의 역할로서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엑스레이 검사인데요. 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바이러스, 세균, 먼지,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 노멀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는 이제 박테리아로 인한 폐렴 사진,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사진, 네 번째는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 바이러스에 의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폐렴마다 같은 폐렴이다 하더라도 그 양상이 엑스레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은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두 번째인데요. 그 상단에 국소적으로 국한에서 한쪽 옆에만 나타내 병변이 나타났고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사진은 병변이 그 폐에 퍼져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 다르듯이 코로나도 그 양상이 폐렴 사진에서 다르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또 이제 많은 진단 문제도 이렇게 불거졌는데요. 2020년 초기에 이제 진단 키트가 부족해서 이제 코비드로 인한 어, 폐렴을 분류했어야 되는 진단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RT-PCR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단하는데 반나절에서 하루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단순 방사선 검사,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감염 여부를 먼저 미리 알려줄 수 있으면 환자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코로나 관련 연구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코비드 19을 분류하는 태스크를 다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코비드 19과 노멀 사진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코비드 19하고 노멀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코비드 19 그리고 세균으로 인한 폐렴 그리고 또 정상 사진을 분류하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코비드 19하고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러스가 아닌 논 바이럴 그리고 정상 사진을 한번 다 같이 분리해 보자라는 계획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연구 논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분류 작업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디텍션까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코비드 19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던 것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바이러스하고 뭐 다른 논 바이럴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던 부분도 거의 없어서 저희가 한번 하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는 개발 파트는 최세현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 발표 개발 세션 맡게 된 최세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테크니컬 디벨롭먼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체스트 엑스레이 이 폐렴 디텍션에서 가장 유명한 소스 데이터는 NIH 그리고 RSNA에서 공개된 데이터셋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폐렴 디텍션에 국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디텍션에서 유효한 이 바운딩 박스와 폐렴이다 아니다라는 건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게 어떠한 폐렴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저희가 찾은 코로나, 또 바이럴, 그리고 박테리얼 이런 데이터들을 구했는데 하지만 얘네들에는 그 디텍션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운딩 박스가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또는 이제 불충분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생각해낸 솔루션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의 모델을 학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타입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델로 폐렴 의심 사진에서 세부적인 폐렴을 분류하도록 학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인퍼런스를 통해서 그 바운딩 박스가 있는 이미지에서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폐렴인지 구별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디텍션 모델을 학습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디텍터 모델을 사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이후에 타입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박스의 라벨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 모델을 각각의 데이터 특성에 맞게 따로따로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텍션 모델로는 이미지에서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모델로 그 바운딩 박스에 세부적인 라벨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맞닥뜨렸던 간단한 이슈들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트는 크게 모델 셀렉션, 그리고 클래스 불균형, 그리고 학습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인데요. 타입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그 state of the art classification 모델들을 몇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그중에 efficientness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실험을 통해서 efficientness는 B0부터 B7이라는 8가지 이제 베이스라인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B1이 가장 성능이 괜찮고 또 성능이 괜찮은 모델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은 모델인 것을 확인해서 B1을 채택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RSNA 체스트 엑스레이 챌린지라는 케글에 있는 챌린지가 있는데 거기서 높은 성과를 보여줬던 레티나넷을 모델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레티나넷 같은 경우는 백본이 되는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레스넷 또 이피션트넷 계열의 모델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피션트넷과 레티나넷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피션트넷의 경우는 기존의 다른 CNN이 개발된 것과 다르게 컴파운드 스케일링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구글에서 개발한 AutoML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CNN에서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width, depth, resolution을 동시에 생각해 나가면서 스케일링을 해서 그리고 AutoML을 사용하여 서치를 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디텍션에 사용되는 레티나넷이라는 모델인데요. 기존 CNN이 결국에 층을 쌓아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작은 피처맵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기존의 CNN 모델을 기반으로 각 층에서 이제 폐렴 위치를 추출을 하고 각각 위치에 대해서 판별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또한 이제 이전 디텍션에서 사용됐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대신에 포컬 로스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log probability라는 식에서 inverse probability를 추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습이 어려운 클래스의 로스 중요도를 증폭시켜서 조금 더 학습 효율을 향상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좀 더 차트와 같이 조금 더 유의미한 코코 데이터셋의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저희 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폐렴이라는 것의 특성상 정상 사진이 훨씬 많고 이제 세부적인 코비드나 이제 바이럴, 박테리얼 이런 사진들이 현저하게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사이즈는 큰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실속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노멀 데이터 중에서 सब셋을 사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 패럼들에 대해서 피처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명암 비율을 늘린다든지 랜덤하게 로테이션을 사용하든 랜덤하게 노이즈를 추가하는 식으로 조금 더 데이터의 양을 증폭시키고 또 모델의 이제 로버스트네스를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있었던 이슈는 이제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미지 데이터셋 전체 사이즈가 100기가가 넘어가고 조금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서버에 올려두고 저희가 컴퓨팅 서버에서 SSH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하드웨어 리소스를 증설을 해서 컴퓨팅 서버에서 모두 로컬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을 통해 나온 최종 결과를 말씀드릴 이글아이 장두혁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차감 방법인 타입 클래스파이어를 통해 나온 예측 결과로 수도 라벨링 생성한 후에 딕텍션 모델을 통해 이제 100번을 레즈넷 101 모델을 통해서 F15일 때 가장 좋은 AP 결과를 보였습니다. 바이럴 뉴모니아 대해서는 0.25 정도, 바이럴 외 뉴모니아 대해서는 0.37로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라벨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웨이티드 MLP의 경우 3.32.5 그리고 MLP는 3.31.61로 이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 이제 100명이 전반적으로 나올 경우 이제 0.5 이상 스코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라벨로 딕텍션 되는 결과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모델은 딕텍션을 진행한 후에 타입 클래스파이어를 통해서 분류한 모델입니다. AP의 경우 코비드-19을 0.19, 바이러스성 폐렴은 0.3996, 그리고 비바이러스성 폐렴은 0.3072로 이제 결과를 도출했었고, 그리고 각 라벨 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한 웨이티드 MLP는 이제 0.2966으로 값을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총 두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기존의 슈도 라벨링을 기반으로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총 두 가지의 모델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전의 방법론을 새로 재해석함으로써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8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향후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1년도 초부터 미숙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랩장에 지책을 주신 이그라이 랩의 연구원분들 그리고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오픈랩 8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최종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그라이 랩의 랩장 박장훈이었습니다. 이어서 소은님을 시작으로 성빈님, 두영님, 혁준님, 그리고 세연님 순서대로 활동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글아이랩의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3개월간 흥미로운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고 부족했지만 팀원분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많이 배우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글아이의 이성빈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다른 과에서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개발자분들과 함께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저 더 많은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그라이 장덕입니다. 딕텍션 모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이 부족해서 팀에 많이 도움되지 못했지만 팀원들 덕분에 3달 동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메인 도메인이 NLP 쪽이어서 다른 분야로 생각을 했었지만 왠지 이 분야도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한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것이 접근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글아이 랩의 최종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